안녕하세요. 우리 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컴퓨터 활용능력 1급에는 배열 수식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거의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반 함수보다 범위가 좀 좁고 이제 규칙만 알고 있으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월하게 점수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배열 수식이라고 하면 처음에 너무 거부감이 커요. 일반 수식도 어려운데 배열을 하려니 배열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 지금 배열 수식이 아주 기초. 배열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블럭을 잡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제가 신화공 교재에 길버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신화공 2021년 교재 기본서를 보고 있어요. 거기서 예제를 이제 좀 챕터를 복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굳이 예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보고만 계셔도 충분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연구수당 옆에 우리가 일반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배열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수식에서 우리가 더하기를 한다, 덧셈을 한다. 그러면 등호 일반 수식에서 덧셈 이렇게 써볼까요? 자, 등호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연구 과제랑 논문을 더할게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좋게. 그러면 연구 과제 첫 번째 셀을만 클릭을 하죠. 왜 우리는 채우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키보드에 더하기를 쓰고 연구 논문의 첫 번째 데이터를 또 클릭하죠. 우리는 채우기를 할 거고 과제와 논문은 계속 내가 채우는 방향으로 개수만큼 내려가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되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5를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아래 얇은 십자가 만들고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 셀까지 모두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면 처음에 클릭했던 셀이 차곡차곡 내려와서 7 더하기 3을 잡게 되는 것. 이게 일반 수식이에요. 그러면 배열에서의 덧셈을 하면 배열 합계라고만 쓸게요. 자, 배열은 말 그대로 배열로 가요.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을 받을 때도 같은 수식을 유지하고자 하면 블럭을 잡고 시작해요. 제2, 3번부터 마지막 셀까지 일단 블럭을 잡으시고 등호. 자, 연구과제 전체를 잡을 건데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하면 블럭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더하기. 자, 연구 논문 전체를 또 더해요. 그런 다음에 마칠 때는 꼭 컨트롤 시프트를 왼쪽에서 누르고 먼저 누르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수식으로 할 때랑 배열 수식으로 할 때랑 결과는 똑같아요. 하물며 제가 이건 여러분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럭을 잡고 연구 과제 전체를 블럭을 또 잡고 더하기. 자, 연구 논문 전체를 또 잡아요. 일반 수식에서도 이렇게 블럭을 잡고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마칠 때 컨트롤 엔터로 마치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똑같아요. 그럼 배열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처음에 계산한 거는 정말 수식답게 일반 수식으로 한 후에 채우기를 한 상태예요. 이 수식은 어떤 거든 내가 일부를 지우거나 자, 또는 어떤 하나만 나는 보너스로 더하기 10을 해줘요. 몰래. 자, 이런 수식의 수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식의 규칙이 같은 것이지 식이 같진 않아요. 처음에는 F3 더하기 G3이었고 그 다음은 F8 더하기 G8이니까 수식이 다른 거죠. 3번이 8번으로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 했던 컨트롤 엔터로 맞췄던 부분. 배열 수식과 비슷한데 뭔가 다른 거는 자, 식이 블럭을 잡고 처음에 우리가 답을 하나에 받겠다고 하는 부분과 같아요. 컨트롤 엔터를 하면 채우기가 되면서 끝이 나거든요. 자, 마지막 셀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결과는 같지만 블럭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결과로만 본다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엑셀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는 한꺼번에 모두를 그냥 집단으로 싹 더해가지고 하나의 셀에만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엑셀스럽지 못하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엑셀스럽게 계산을 하려면 채우기를 한다는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자, 내가 아래쪽 방향으로 채우기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클릭한 셀들도 해당되는 셀들만 잡아야 돼요. 장기흉에 합계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장기흉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물론 수식 중에 장기흉에 대한 데이터 말고 전체를 활용하는 수식도 들어와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은 장기흉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 수식처럼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 쌤 오답으로 처리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상공회의소에 문의는 안 해봤지만 오답으로 처리되겠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자, 배열 일반 수식으로 했을 때는 지우거나 지금 우리 17처럼 일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배열 수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수식의 식이 같아지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치게 되면 마지막에 갈매기 괄호가 생겨요. 그렇죠? 양쪽에 갈매기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식은 다 그룹 지어서 같은 범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수식 입력줄을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쓴 배열 수식은 일부를 지우지 못해요.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더블 클릭해서 어느 부분만 더하기 10을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배열 수식으로 식을 작성을 하면 그 식은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모든 셀에 같은 식이 들어가고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 말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연구 과제와 연구 논문의 합을 계산하되 모든 셀의 수식을 같게 하고 일부를 수정할 수 없도록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아, 배열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방금 했던 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배열을 지금처럼 합계만 하지 않아요.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배열에서 조건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조건 1을 줄게요. 여기에는 등호를 배열이니까 블럭을 잡고 등호를 쓰죠. 자, 첫 번째 제가 주는 등호는 비서학과를 찾을게요. 그러면 배열은 학과 전체 중에 찾는 것이다. 집단 생활을 한다. 그리고 비서학과를 찾겠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마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그럼 true false가 나와요. 자, 이 조건을 주는 부분은 일반 수식에서 옆에 이제 지우긴 할 겁니다. 학과가 비서학과랑 같아요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일반 수식의 합계를 한 것과 배열의 합계를 한 것의 결과가 같듯이 일반 수식으로 한 개당 하나씩 이렇게 조건을 주고 하나 셀마다 조건을 주고 채우기를 해도 결과는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배열 수식을 알아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배열 수식에서 조건을 줄 때는 단체로 잡고 그 안에 비서학과랑 같아요 라고 쓰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나온다. 그러면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로 배출이 되고 우리가 쓴 식은 단체이긴 하지만 셀에 비서학과는 우리가 갑이라고 할게요. 갑이 들어가고 중간에 비교연산자라고 하는 꼭 들어가요. 등호든 부등호든 비교연산자가 들어가야 돼요. 한 세트가.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직급이 정교수인 걸 골라볼까요? 자, 그럼 또 블럭을 잡고 등호 직급 전체 중에서 정교수만 고를게요 라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true false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비서학과이면서 정도수를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AND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럼 비서학과이면서 정도수가 되게 되면 두 개 조건을 같이 만족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다시 블럭을 잡고 등호. 자, 조건 1이 비서학과예요. 조건 1 전체랑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것은 곱을 합니다. 곱하기. 그리고 조건 2 전체를 곱해볼까? 자, 배열 수식으로 할 때는 항상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어머머, true false였는데 2라고 0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엑셀에서 우리가 true false 논리값은 수로 다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돼요.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에요.
그럼 우리가 곱을 했기 때문에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고 적어도 하나가 펄스인 것은 전부 다 0이 나오는 거죠. 자, AND는 곱하기가 해결을 하고 지금처럼 1과 0으로 나오게 돼요. 1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맞다. 둘 다 조건에 만족한다는 것이고 0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조건에 맞지 않다. 적어도 하나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5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5 조건 해볼까요? 자, AND 옆에 5 조건을 해볼게요. 자, 5 조건을 하게 되면 또는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블럭 잡고 등호 조건 1 전체, 그러니까 비서합과 이거나 더하기, 자, 조건 2 전체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우리 뭘로 했죠? 더하기로. 자, 5는 더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맞출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맞춥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0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개 조건에 모두 다 일치하지 않는다. 1이 나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 맞는다. 2가 나왔다는 거는 둘 다 맞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더하기를 하면 꼭 0하고 1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조건의 개수에 따라서 2도 나올 수도 있고 3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지가 어떻게 줄까요? 그건 이제 알아서 주겠죠. 우리는 5를 할 때는 더하기를 한다. 그러면 0, 1, 2, 3, 4 이와 같은 숫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0은 모든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조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배열함수에서 왜 곱하고 더하는지, 곱하고 더하면 1과 0과 같은 숫자로 나오는 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걸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비서학과였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제가 정교수를 찾았어요. 자, AND나 OR라는 조건은 지워버릴게요. 다시 할 거니까. 자, 우리 비서학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비서학과가 몇 개지? 이거 이제 궁금한 거죠. 일반 함수라면 썸이프를 하시면 돼요. 썸이프 쓰도 되고요. 뭐 뒷썸도 되고 굉장히 많아요. 비서학과를 찾는 게. 그런데 배열로 한다. 내가 배열로 비서학과를 찾겠다. 그러면 이 중에 true인 것에 대한 개수를 찾으면 되죠. 비서학과가 몇 개인지 알 거니까. 자, 그런데 아래에 우리가 개수를 대한 함수를 좀 써볼게요. true 아래에 놓고 자, 엑셀에서 개수는 카운트나 카운타가 해요. 자, 카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잡아주면 되죠. 자, 일반 함수로서 계산을 할게요. 자, true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0개가 나와요. 자, 카운트라는 함수는 논리값을 계산하지 않아요. 물론 안에 0과 1이 들어있지만 어쨌든 넌 아닌 거예요. 그래서 0개가 나와요. 그러면 카운타를 쓸 수 있잖아요. 카운타. 자, 그러면 또 전체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16개 레코드가 있다고 나와요. 그럼 나는 true인 것만 꺼내고 싶어요. 그럼 count if를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배열함수에서 count if를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count, counta, 뭐 sum 이런 걸 쓰는데 문제를 풀다 보시면 sum으로 풀으라고 해요. 얘를. 그러면 counta가 아니고 sum으로 개수를 구한다고? 이렇게. 그럼 또 0이 나와. 아, 도대체 뭘까요? 자, 썸도 논리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true, false인 상태로는 개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썸을 하기 위해서 조건 1을 옆에 블럭 잡아볼까요? 등호. 자, 비서학과의 true, false에 곱하기 1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모든 수에 1을 곱하면 본인의 수가 된다. 그런데 true나 false는 사실 1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과 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곱하기 1을 하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보세요. 1과 0으로 바뀌어요. 아, 1과 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카운트가 되겠네. 자, 지금 1과 0으로 바뀐 상태에서 카운트를 하시면요. 16개가 나옵니다. 왜 그러죠? 모두 숫자로 바뀌어 있고 카운트는 모든 숫자의 개수를 세요. 그러니까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0도 세겠다 이거지. 그럼 난 0을 빼고 1의 개수만 셀 건데 어쩌라고요. 그죠? 아, 자, 1의 개수만 셀 때 잘 보세요. 1과 0을 더하면 1. 그죠? 다시 더하면 1. 또 더하면 2네요. 다시 더하면 0. 아, 1의 개수를 센다는 것은 1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센다는 것은 계속 2를 합을 하고 있는 것과 또 같다. 이해되나요? 1의 개수를 세는 것은 1의 합을 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카운트를 했던 것을 썸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1의 개수 5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함수에서 우리가 개수를 셀 때 곱하기 1을 시켜요. 이유는 이거예요. 1과 0으로 바꿔내야 썸을 하든 카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곱하기 1을 했을 때는 썸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곱하기 1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true, false가 아닌 상태로 일단 가니까. 자, 그럼 선생님 카운트로는 절대 못하나요?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if가 있는 조건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 옆에 블럭을 쭉 잡아주시고 등호. 자, 학과 비서학과를 if를 넣어서 조건 처리를 할 거예요. 자, if라는 함수를 열 거고 if에서 키보드의 탭이나 더블 클릭을 넣어주시고요. 자, 컨트롤 A를 하시거나 우리 수식 입력줄에 fx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법사라는 게 열려요.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가 조건을 쓰는 란이에요. 이곳에 학과 전체 중에서 비서학과랑 같아요라고 쓰겠습니다. 자, 비서학과랑 같은 걸 고르면 오른쪽에 true, false, true, false가 나와요.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요. 자, 이때 true인 것은 1을 줄게요. 그리고 false인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게 되면 자, true인 것은 1이 나오지만 false인 것은 그대로 false가 돼요. 자, 이곳 가장 아래에 등호 자, 썸을 해볼게요. 썸 먼저 아까 우리 썸 했으니까 자, 1부터 데이터 전체를 썸을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하면 5개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자, 썸을 지우고 카운트를 해도 5개. 자, 왜 그렇죠? 썸이나 카운트는 논리값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펄스를 자연적으로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true나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썸이나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자, 썸이나 카운트 말고 기초함수로 에버리지도 있잖아요. 자, 에버리지를 지금 조금 전에 했던 1과 0으로 완전하게 바뀐 상태에서 에버리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0도 더하고 0의 개수를 나누기 때문에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if라는 조건을 통해서 나와요. if식을 통해서 조건을 걸러내고 에버리지를 하게 돼요. 에버리지도 펄스를 계산하지 않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지금 배운 거냐면 개수를 할 때는 어쨌든 곱하기 1을 하거나 계산 범위 to를 안에 1을 넣는 것이다. 자, 이거 1을 쓰는 이유를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을 쓰는 것 외에 다른 걸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계산 영역을 가지고 오는 부분을 해볼게요. 자, 비서학과인 학과만 골라서 자, 연구 과제의 합을 계산하고 싶어요. 비서학과만 골라서. 자, 그럼 계산 범위를 해야 되는 곳 저처럼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겠어요? 자, 5부터 5의 3번부터 18번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 자, 배열은 등호로 시작을 하죠. 자, 비서학과라는 조건을 우리가 K열에 넣어놨어요. K열의 전체 데이터에 곱하죠. 자, 1을 곱하면 1과 0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 과제, 연구 논문, 연구 수당에 합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계산하고 싶은 영역을 넣어주면 돼요. 연구 과제 넣어볼까요? 그리고 마칠 때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그랬더니 자, true나 false는 곱하기를 하면 자기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어요. 1을 곱하면 1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수를 곱하면 본연의 수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조건에 곱하기 계산 범위를 하는 것은 계산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0을 가지고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0이 된 데이터를 빼고 합을 하면 뭐 연구 과제의 합이 나올 거고요. 연구 논문의 합이 나오기도 하겠죠. 자, 맥스 값을 찾으면 연구 과제 중에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오겠죠. 우리가 알아서. 왜 나머지는 모두 다 0이 됐으니까.
비서학과인 조건에 맞는 것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자, 배열 수식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볼게요. 비서학과인 연구과제에 합을 할 거예요. 그럼 합은 이제 마지막에 썸이 할 거니까 비서학과인 것에 연구과제를 가지고 올게요. 자, 블럭을 잡아주시고 등호. 자, 비서학과를 고를 때는 학과 전체로 간댔어요. 배열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중에 비서학과를 골라요 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에 맞으면 곱해요. 연구 과제를 곱해요. 자, 맞히지 마세요. 식이 맞았을까요? 앞에 있는 등호는 식을 시작합니다라는 뜻의 등호이고요. 자, B3에서 B8 영역은 비서학과랑 같은 걸 찾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수학에서 그냥 산수에서 곱하기는 더하기보다 먼저 하고 뭐 이런 규칙이 있죠. 사칙연산의 규칙. 뒤쪽에 곱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비서학과와 연구 과제를 먼저 곱해요. 그런 후에 B3과 B18을 같은지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건 B3에서 B18을 먼저 비교해야죠. 우리는 이거 비교를 먼저 하고 true나 false로 데이터가 나오면 뒤쪽에 계산 범위를 곱해주세요라고 순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면 안 되고 자, 비서학과를 먼저 찾을게요라고 이렇게 괄호로 싸줘야 돼요. 그런 후에 계산 범위를 곱해요. 이렇게.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면 자, 비서학과인 데이터는 4를 가지고 오고요. 비서학과가 아닌 곳은 0을 가지고 오죠. 자, 이것에 대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하단에서 썸을 하게 되면 블럭을 슉 잡고 일반 함수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괄호 닫고 엔터를 하면 합 3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if를 써서 써볼게요. 자, 그 옆에 블럭을 쭈루룩 잡으시고 등호 if. 자, 마법사는 더블 클릭하거나 탭을 하고 컨트롤 A나 FX를 열어서 저처럼 마법사 열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가 조건을 쓰는 란이에요.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에 학과 중에서라고 들어가야 되죠. 자, 비서학과랑 같은 걸 찾을 건데 조건이 하나뿐이에요. 굳이 괄호로 싸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value if true에 연구 과제 모두를 가지고 올 거예요. 라고 잡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칸이 분리됐어요. 맞아요. 칸이 분리돼 있고, 이제 입력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중간에 쉼표가 들어가는 거죠. 쉼표가. 자, if가 없으면 곱하기를 하는 것이고, if가 있으면 쉼표를 한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치는 건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더라도 썸을 하든 max를 하든 데이터는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왜 뒤쪽에 곱하기를 하는지 if에서는 뭐 쉼표로 구분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 배열 수식에서는 자, 조건은 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건 범위 중에 우리가 범위를 먼저 잡잖아요. 그리고 같은지 보죠. 조건이랑. 이 조건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자, 또 다른 조건을 연결을 하죠. 이때 AND로 그리고로 연결이 되면 곱하기를 하시는 거고 5로 연결이 되면 더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조건들의 곱과 더하기 뭐 이렇게 곱하거나 더하기를 하면 이제 0과 1로 막 바뀌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여기가 중요하죠. 자, if가 없으면 자, if가 없어요. 자, 없으면 조건 곱하기 더하기 조건 곱하기 더하기 마지막에도 계산 범위를 곱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if가 있으면 자, 조건은 어쨌든 첫 번째 인수란에 계속 곱할 거예요. 곱하거나 더해요. 그런데 계산 범위로 넘어갈 때 쉼표로 분리돼서 계산 범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입력을 하시는 분은 쉼표를 꼭 여러분이 알아서 챙기셔야 하고 이제 저처럼 마법사를 쓰시게 되면 두 번째 인수란에 계산 범위를 넣어요. 자, 배열의 기초는 지금 if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 왜 내가 곱하고 더하는지를 아는 것.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왜 곱하기 1을 하고 썸을 쓰는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열의 기초는 여기까지 수업을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